칸트의 순수이성 비판 해제. 1. 칸트의 철학 과제. 자신이 아직 계몽된 시대는 아니지만 계몽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파악한 칸트는 계몽이란 사람이 자기 탓인 미성숙으로부터 벗어남이다 라고 규정한다. 미성숙이란 타자의 지도 없이는 자신의 지성을 사용하지 못하는 무능력이다. 그리고 그 무능력의 원인이 지성의 결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타자의 지도 없이 자신의 지성을 사용하고자 하는 결단과 용기의 결여에 있다면 그 무능력은 자기 탓이다. 그러므로 계몽의 표어는 너 자신의 지성을 사용할 용기를 가지라이다. 그래서 칸트는 이 계몽을 위해서는 다름 아닌 자유가, 그것도 모든 문제에서 자신의 이성을 공명하게 사용하는 자유가 필요하다고 본다. 칸트의 비판 철학은 이 같은 칸트의 자기 시대의 정신, 자기 시대의 과제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나온 철학적 작업의 결실이다. 사실 그의 비판 철학 전체는 그 자체로 계몽 철학이다.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이, 뉴턴이 과학에서, 로크, 루소, 볼테르가 정치, 사회 이론에서 계몽 정신을 시연했다면 칸트는 무엇보다도 철학의 본령인 형이상학에서 그것을 시연했다. 무지몽매함을 일깨워 밝은 빛으로 이끌겠다는 계몽주의는 모든 진리, 모든 권위의 본부를 신적 이성, 기독교의 성직자에 둔 상황을 모지몽매하다고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에 대치될 밝은 빛은 다름 아닌 인간의 보편적 지성 내지 이성이다. 신적 이성으로부터 설명되던 세상의 온갖 이치를 인간의 이성에 의해 밝혀보겠다는 것이, 아니 세상의 온갖 이치의 본부는 다름 아닌 인간 자신의 이성이라는 것이 계몽주의의 주장이다. 이 같은 계몽주의가 형이상학의 영역에서는 칸트에 와서 정점에 이른다. 칸트의 철학은 계몽 철학의 정점에 서 있다. 그러나 정점은 오르막의 끝이자 내리막의 시작이다. 계몽 철학으로서 칸트의 철학은 모든 진리의 본부를 인간 이성에 두지만 그 이성은 자기 비판을 통하여 한계를 자각한 이성이다. 계몽의 시대는 진정한 비판의 시대요. 모든 것은 비판에 붙여져야 한다. 이성은 오직 그의 자유롭고 공명한 검토를 견뎌낼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꾸밈없는 존경을 허용한다. 이것이 진실일진데 이성은 응당 자기 자신부터 비판할 일이다. 이성이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선행적 비판 없이 하는 일은 무엇이나 그 자체가 교조적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니 말이다. 이에 칸트의 계몽 철학은 이성 비판에서부터 발걸음을 내딛는다. 순수한 개념 체계인 철학의 문제와 관련해서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이성은 오로지 순수한 이성이다. 이성적 요소 외에는 아무것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그 자체로서의 이성 말이다. 그래서 칸트의 첫 작업은 순수 이성 비판이다. 그것은 순수 이성의 원천과 한계를 분별하는 일로, 이로써 이성은 이성에 대해 이성이 하는 업무들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인 자기 인식의 일에 새로이 착수하고 하나의 법정을 설치하여 정당한 주장을 펴는 이성은 보호하고, 반면에 근거 없는 모든 월권에 대해서는 강권적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성의 영구 불변적인 법칙에 의거해 거절할 수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제 이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법정의 심판대에 이성 자신과 더불어 첫 번째로 세워지는 피고가 다름 아니라 이른바
순수한 이성의 이론적 체계인 형이상학이다. 형이상학이 과연 엄밀한 이성 인식의 체계인지를 변별하는 이 작업이야말로 이제는 더 이상 사이비 지식에 자신을 내맡기지 않으려는 시대의 성숙한 판단력에서 비롯한 것으로, 이것은 철학적 문제 영역에 있어서의 계몽주의의 첫째 과제이자 또한 칸트 비판 철학의 근본 과제이다. 칸트의 이성 비판은 이성의 자기 분간이고, 그러므로 그것은 이성의 자기 분열이다. 당시의 계몽주의 정신에 알맞게 칸트는 인간 사회에서 논의되는 모든 것을 심판대에 세웠고, 그 심판관은 이성이었다. 그러나 인간 사회에서 논의되는 모든 것은 바로 인간 이성 자신의 산물인 까닭에 그 심판은 이성 자기 자신의 자기 심판이었다. 이 분간과 심판의 결과가 이성의 활동 방식과 영역에 따른 철학의 분류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순수 이성 인식의 체계로서 철학은 크게 이성의 자기 원리를 탐구하는 형식 논리학과 이성에 의한 초감성적 대상에 대한 탐구로서의 형 이상학으로 나뉘고, 이 형 이상학은 다시 자연 곧 존재하는 것에 대한 형 이상학과 자유 곧 당위적인 것에 대한 형 이상학으로 나뉘며, 존재하는 것에 대한 형 이상학은 다시금 존재 일반의 의미를 묻는 일반 형 이상학 곧 존재론과 특수한 형 이상적인 것들의 정체를 묻는 영혼론, 우주론, 신학 등으로 나뉜다. 이런 토대적 연구를 수행하는 근본학인 철학의 기초 위에 여러 분과학들이 특정의 연구 영역을 할당받아 갖는다. 이것은 자기 반성을 거친 이성이 스스로 분수를 알아 정한 이를테면 분업의 형태이다. 이것은 몽테스키웨가 정치 영역에서 이상적 형태로 본 권력 분립에 애덤 스미스가 산업 생산에서 효율적이라고 파악한 분업의 형태에 상응한다. 그러나 분업의 장점은 협업의 체계가 뒷받침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법이다. 이성이 가진 여러 기능의 성격상, 그리고 탐구해야 할 대상의 성격상 분업할 수밖에 없는 이성의 모습을 그려낸 칸트는 그러나 그 분업적인 작업을 연결시키는 이성의 또 다른 매기 기능을 찾는데 무심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이 형식 논리학과 형 이상학을 분간해 놓은 후에 다시 초월 논리학을 세워 이성의 논리적 기능과 존재자의 존재에 대한 이성의 탐구 기능을 하나로 묶은 것이다. 더 나아가 그는 또한 존재에 대한 이론적 작업과 목적을 향한 실천적 활동을 구분한 연후에 존재 안에서 목적을 보는 이성의 반성적 기능을 끌어들여 그의 이성 비판의 3단계를 완료하고자 하였다. 그것은 이성의 분업적 활동이 체계적 통일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을 지시한다. 자연을 인식하는 이론적 이성 기능, 자연 안에서 살면서 자유롭게 행위하는 실천 이성의 기능, 자연 안에서 자유롭게 행위하면서도 자연의 이법에 부합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반선적 판단력의 원리와 활동의 한계를 구명한 그의 삶 비판서는 다름 아닌 칸트 비판적 형 이상학의 전모를 담고 있다. 개인의 성장 과정에서도 사춘기에 이르러 사람들이 가장 진지하게 묻는 것이 나란 무엇인가,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이고, 그래서 자기를 묻고 자아를 캐고 주체성을 세우고 인간성을 따져보려 하듯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시대를 계몽의 시대라고
스스로 규정하며 자기 탐구에 들어선 사춘기적 근대인들이 궁극적으로 알고 싶어 했던 것은 인간이 무엇인가 였다. 이런 근대인 가운데 대표적인 한 사람인 칸트도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한 이성의 전체 관심을 조자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행해야만 하는가? 나는 무엇을 희망해도 좋은가? 를 물었고 이에 대한 답변이 바로 칸트의 새로운 형이상학이다. 칸트가 인간을 무엇으로 파악했는가는 이성에 대한 비판서를 통해 드러난 그의 비판적 형이상학에서 볼 수 있다. 이성의 이론적 작업의 대상으로서 자연은 인간 이성에 의해 규정받으며 이때 자연은 객체이고 인간은 주체이다. 자연에서 태어나서 행위하는 인간에게 자연은 인간의 본성을 결정하며 따라서 인간은 자연의 법칙에 종속한다. 그러나 자연 가운데서 실천적으로 행위하는 자유의지의 인간은 그의 행위를 통해 자연을 변화시키며 자연 내에 실제하지도 않는 도덕적 이상을 자연 안에서 실현해 간다. 그러나 반성하는 이성은 이성의 이런 지향적 노력 자체가 자연의 한목적성임을 발견한다. 자연을 지향적으로 규정하는 초월적 주관으로서의 인간은 그가 인식하는 것이 곧 존재하는 것이며 존재하는 것은 다름 아닌 그의 인식 내용임을 알아챈다. 자유의 주체로서 인간은 그의 의지 행위를 통해 자연, 곧 존재를 비로소 현실화하며 반성적인 판단자로서의 인간은 이와 같은 행위가 자연의 섭리임을 깨우친다. 이 같은 칸트의 발언은 형이상학이 더 이상 존재의 학, 사실의 학이 아니라 이념의 학임을 천명한 것으로 신적 이성에게나 어울릴 무한한 존재, 인식의 세계를 인간의 세계에서 배제하는 대신 유한한 자연 존재의 세계와 무한한 이념, 희망의 세계를 인간 이성에게 적합한 세계로 규정한 것이다. 칸트의 이러한 비판적 형이상학 체계가 그의 이성 비판의 결실이며 이 결실은 당초에 순수사변 이성 비판의 묘목이 자라서 맺은 것이다. 칸트의 비판적 형이상학은 인간의 이론 이성의 자기 한계 규정의 산물로서 그것은 종래 이성의 이름으로 거대한 체계를 구축했던 참월한 재래형 이상학을 초월적 변증학이라는 이름 아래서 비판 폐기함으로써 얻은 자기 분수를 아는 새로운 형 이상학이다. 이 같은 해제와 재건을 위한 작업 과정이 칸트의 대표 저술 순수 이성 비판의 순서와 구조를 이룬다.